오늘 경기 리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이죠. 삼성이랑 SSG 경기였습니다. 6대1 패배죠. 매번 질 때마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질 때도 잘 져야 한다. 잘 져야 한다. 물론 항상 잘 지면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낸 것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모로 안 좋았습니다. 일단 김광현 선수가 사실 초반에 6실점을 해버렸어요. 6실점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승환 선수 은퇴 투어 겸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한 이유도 있을 건데 이거는 김광현 선수가 본인이 한다고 받아들인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선발 투수인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김광현 선수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있었거든요. 본인이 받아들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두려운 점이라면 광현 선수의 전반적인 구속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계속될수록 구속이 저하되고 있어요. 물론 복귀가 아니라 휴식 이후에 두 경기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공을 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146 포심 평균 구속이 146, 145 이렇게 있었는데 이 뒤에는 143.8, 14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쨌든 루틴 박살 때문에 포심이 구속이 2kg가 떨어지나? 이거는 좀 의문이기는 해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당연히 선발 루틴이 중요하고 이런저런 심리적 뭐 그런 요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직전 경기에도 이미 구속이 떨어졌고 오늘 경기에서는 구속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경기 평균 구속이었어요. 142라는 게. 142.8이긴 했어요. 143 정도, 1kg 정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포심뿐만 아니라 슬라이더 역시도 138.3, 135.6km에서 134, 133.1 계속 저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게 여기가 약간 저지선 같은 느낌이었는데 직전 경기 143, 144, 134 이렇게 두 구속이 저지선인 느낌이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평균 구속이 144.4km였고 슬라이더는 135.1이었거든요. 둘 다 구속은 올라오는 편이었고 포심이 떨어지는 날에도 슬라이더는 135 정도를 유지했는데 둘 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나이 때문에 체력 이슈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두 경기에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 경기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체력 이슈가 두 경기 뛰고 이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나 싶기도 하네요, 좀. 그래서 아까 그래서 불안하다고 얘기한 거기는 해요. 물론 나이를 고려 안 할 수는 없죠. 나이 때문에 체력 이슈를 고려 안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파가 없다 단언할 수 없죠. 오히려 있다고 단언하는 게 훨씬 맞는 평가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경기에서. 한번 로테이션을 걸러주던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발진이 난장판이어서 걸러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좀 서글프네요. 이 정도면 한 번 정도는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구속이 점점 떨어졌죠. 이것 때문에 재구 이슈도 같이 나오는 거긴 해요. 그래서 슬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김광현 선수가 3선발로 뛰는 게 아니라 나이를 고려하면은 4, 5선발로 뛰면서 주 2회 로테이션을 걸렸을 때, 5선발일 때 주 2회 로테가 걸렸을 때 다른 선발 투수, 대체 선발을 이렇게 올리고 기용하는 그렇게 해야셔야 되기는 하거든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체력 이슈가 나오고 경기별 기복이 커지고 구속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팀 선발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광현 선수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여러모로 아쉽다. 사실 광현 선수가 초반에 크게 무너지긴 했는데 홍영진 선수가 약간 기대를 보여주는 피칭을 했죠. 4와 3분의 2이닝 1피안타 4삼진 55구였어요. 투구수, 피칭 내용, 그리고 출루를 한 번밖에 허용하지 않은 점. 전반적으로 송영진 선수의 오늘 투구는 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옛날에 보던 그 송영진인가.
이닝을 소화를 잘해줬고 그것도 적은 투구수로 소화를 하면서 안타도 하나만 맞았다는 사실이죠. 송영진 선수 덕분에 오늘 추가적인 롱릴리프 소모가 없었던 거기도 합니다, 사실. 영진 선수가 선발이고 불펜이 불지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사실 선발 투수라는 게 꾸준히 이닝 먹어주기 이게 좀 필요하기는 한데 송영진 선수는 약간 기복이 있는 편이죠. 뭐 가끔씩은 한 3이닝 만에 제구가 안 돼서 강판당할 때도 있는데 대신에 고점이 확실합니다. 고점만큼은 있다. 롱릴리프 투수들 중에서 송영진 선수만큼 고점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투수가 없어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가 없어. 최민준 선수도 긴 이닝을 못 먹어주고 전영준 선수는 한 4이닝 이상까지 먹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송영진 선수는 긁히는 날 이렇게 던지는 날이 되면은 6이닝 이상까지도 먹어줄 수 있는 투수란 말이죠. 향후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그냥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야 됩니다. 일요일 경기 2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화요일 경기 1이닝 2실점, 오늘 4와 3분의 2이닝, 3분의 2이닝 맞나? 무실점이었죠. 이게 기복이라고 한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닝을 한 번이라도 먹어줄 수 있는 투수를 기용하는 게 맞아요. 기복이든 뭐든 한 번이라도 5이닝 이상을 소화해줄 수 있는 투수가 필요해, 우리는. 지금은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오늘 영진 선수가 긴 이닝을 먹어줬습니다. 송영진 선수 덕분에 대체 2명 선발인데 선발이 연이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투수를 아낄 수 있었죠. 이거 아니었으면은 김택형 선수가 3이닝 먹던가 그런 쇼를 했어야 했을 거예요, 중간에. 영진 선수가 중간에 무너졌던가 아니면은 그 아무것도 못하던가 그랬으면은 진짜 억지로 길게 던지게 했어야 됐을 거야. 4실점이 패시브인가 보다 5이닝이 패시브란. 맞아요. 실점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닝을 먹어줘야 돼요. 이러다가 진짜 불펜진 우리 다 터져요. 이닝을 좀 먹어줘야 됩니다. 영진 선수가 이닝 소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영진 선수를 선발로 합류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중간에 2, 3이닝 먹을 수 있는 롱릴리프는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사실 한도설 선수 나와서 0.2이닝 던졌죠.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진 선수를 69 제한을 걸어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늘 경기 붕괴하니까 그러면은 영진 선수 그냥 69까지 한 개 투구수를 정해놓고 붙어보자 이러고 어느 정도 해주니까 한두솔 선수 낸 것 같긴 해요. 뭐 잘해줬죠? 요새 알게 모르게 잘해줘요. 한두솔 선수는 알게 모르게 잘해주는 중이야. 막상 데이터 보면은 두솔 선수가 생각보다 이닝도 어느 정도 먹어주고 투구도 어느 정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복귀하고 무실점입니다. 복귀 후 6경기 무실점이요. 하여튼 복귀 후에 4, 6, 7, 7.2이닝 무실점입니다. 알게 모르게 무실점 경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는 경기든 리드하는 경기든 나와서 무실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야 단계를 밟고 점점 더 터프한 상황에 콜업을 할 수 있는, 등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일군 엔트리 소속되어 있는 투수들이야 다 제목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투수진에서 엔트리 낭비라는 게 없어요. 엔트리 낭비라는 게 없어, 투수진에서. 다 써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써. 심지어 비중 있게 써요. 꽤 비중을 높게 써요. 높게 가져간다. 물론 이건 선발이 좀 무너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투수진 총평은 사실 아까 그거였죠. 김광현 선수가 무너지고 송영진 선수가 잘 던진 명암이 존재한 경기.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 팀의 김광현 선수라는 에이스급 투수도 나이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봤고 반대로 송영진 선수가 그래도 선발로는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투수진은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선수 열을 채우고 나오면 15일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롤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겠죠. 송영진 선수가 앤더슨 선수랑 김광현 선수 사이에 끼던가 아니면은 저렇게 김광현 선수랑 화이트 선수 사이에 끼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붙이면 안 돼. 이제 오늘 좀 많이 답답했던 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솔직히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면은 테이블 세터 박성환 선수와 정준재 선수는 7타수 무안타 2삼진이었죠. 오늘은 출루를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박성환 선수는 부상 복귀 이후 날아다녔다.
그 다음에 정준재 선수는 사실 2번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지금 타격이면은 9번에 배치되는 게 맞거든요. 보니까 32타수 9안타 1볼넷 1타구던데 지난주부터 이게 성적으로 보면은 281 3 2할 8푼 1리 그 다음에 3할 2푼 4리 2할 8푼 1리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한 9번쯤에 배치되는 게 맞는 성적이기는 해요. 근데 왜 2번에 나오냐? 2번에 둘 사람이 없어요. 중심 타선은 그렇게 변화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심 타선에서 2번에 올리기도 마땅찮고 그러면 5번에 배치할 선수도 애매하고 준재 선수가 중간에 배치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재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준재가 2번에 서야 되는 준재가 2번에 서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준재 선수는 지난주 두산전에 결승타도 한번 쳐봤거든요. 물론 본인이 번트 실패하긴 했는데 어쨌든 요새 꾸준히 출루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 전까지는 계속 출루해주고 있었어요. 7경기 연속 출루를 해주고는 있었어. 그리고 이전까지 포함하면은 10경기 이상은 출루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선수가 2번 자리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2번에 둬야 되는 팀 상황이 문제인 거야. 그리고 2번에 배치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냥. 그 다음에 클린업 트리오. 클린업 트리오는 한 명씩 붙어봅시다.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4타수 1안타 1삼진이었는데 안타 하나를 쳐내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에 계속 언급하던 거예요. 이러다가 3안타씩 몰아치고 출루 꾸준히 해주고 그 타격감이 하루마다 뭐 좀 가라앉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3안타씩 치면서 경기를 약간 끌고 가는 그런 타격을 해주잖아요. 계속 못 해주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서 약간 하루마다 사이클 돌아가는 느낌이야. 하루마다 타선 사이클 돌아가는 느낌. 갑자기 3안타 치고 공 보면서 안타 하나 볼넷 하나 그 다음에 한 3출루 하고 안타 하나 혹은 볼넷 하나 이렇게 나가고 그렇다고 최정 선수가 못한다고 뭐라고 해야 되는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전에는 맞았어. 너무 못했으니까. 지금에는 근데 출루는 꾸준히 하고 어느 정도 나가주곤 있고. 그 다음에 에레디아 선수는 오늘 4번에 배치가 됐는데 4타수 2안타 1홈런이었죠. 여기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어, 거의 타선의 에이스 느낌인가? 핵심이다. 타선의 핵이다. 그리고 오늘 직선타도 하나 있었어요. 진짜 24년이 아니라 그 이상 후반기 기준으로만 보면 24년 그 이상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3할 치는 타자다. 꽤 됐지. 3할 혼자 3할 된 지 꽤 됐긴 했죠. 5번에는 한유섬 선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은 볼넷 출루 하나 하고 끝이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오늘 중심 타수는 에레디아 선수 빼면은 뭔가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상시 2출루? 뭐 거의 맨날 어느 정도 해주는 느낌이고 최정 선수는 적어도 몰아치기, 출루는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고 몰아치기를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셋이 오늘 경기를 못했다. 사이클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셋이서 1안타 1삼진 먹고 오늘 4타수 1출루, 4타석에서 1출루 했고 여기서 2안타를 쳤는데 이렇게 했다고 중심 타순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전에 테이블 세터가 활약한 경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심 타순이 활약한 경기가 있었어. 근데 하위 타순이 잘해준 경기 생각이 안 나요. 이지영 선수가 잘해준 것밖에 없어, 이전에 생각해보면. 특히 하위 타순 6, 7번이 잘해준 거. 아, 딱히 기억이 안 나요. 뭔가.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테이블 세터랑 중심 타순이 물론 잘하라고 둘을 배치하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둘이 못할 때라도 밑에서 뭔가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저번 주 두산전? 그 정도 제외하면은 거의 없어요. 오늘 하위 타순 배치는 믿을 수 없는 6번 고명준 선수, 7번 최지훈 선수, 8번 현원혜 선수의 9번 이지영 선수였죠. 내가 꿈꾸는 줄 알았어, 하위 타순 보고.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하위 타순이 잘한 적은 있기는 했어요. 타순이 해준 적은 있긴 해. 있긴 함. 근데 이 두 명이 해준 적이 없어요. 이 둘은 언제 해준 거야? 난 기억이 안 나. 이 둘이 해준 경기가 최근에 기억이 안 나요. 맞아.
해준 적이 있긴 해. 뭐 준재 선수 9번이던 최현우 선수 3런 친 때던 이지영 선수 홈런 치고 뭐 적시타 친 때던 그랬을 수는 있어요. 내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타선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 치고 있는데 상대 전적 하나 믿고 6번 내고 어제 2안타 쳤던 2안타 치고 그 추격 1타점 적시타 친애 8번으로 내리고 최근에 안타가 없는 선수를 7번에다 배치하고 야 내가 이렇게 6, 7이었으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 타순이었으면 내가 이해를 했겠지. 이거는 이해를 해요. 이랬으면은 내가 그나마 이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꿈꾸는 줄 알았어 타선 보면서. 내가 약간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눈 자체가 다른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타순을 왜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짚어볼까요? 고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타수 무안타 1삼진이었죠. 이선 첫 타석 보면은 몸쪽 볼을 스윙하고 들어오는 공 루킹. 그 다음에 높은 존 ABS 루킹 삼진이죠. 그래, 이거는 기계 어쩌고 이해하겠다. 근데 볼 스윙하고 바깥쪽 들어오는 공 바라보면은 뭘 대응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최근에 하이존에 배트가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 배트 나오는 스윙에 여기가 걸리는 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작 타격을 안 해요. 두 번째 타석에서는 그거였지. 볼 건드려서 일당 나왔죠. 그것도 바깥쪽 볼을 건드렸어. 이거는 안 쳤는데 이건 쳤어요. 한 볼래요? 내가 그 한 보자. 존 한 봅시다. 이거는 진짜 봐야 된다. 보십시오. 이게 좀 더 확대해야 되나? 이게 이거에 스윙을 하고 이거를 바라보고 이 존에 삼진을 당했습니다. 루킹 삼진이죠. 그럴 수 있다. 루킹 삼진, 뭐 ABS 존에 걸친 거 어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여기에 오는 공을 휘두르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안 치냐고. 이거는 바라봤잖아요. 바라봤어. 그러면은 다음에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들어왔으면은 아까 여기는 바라보고 왜 이거는 치냐고. 네 존이 왜 이 존이 없냐고. 여기 존이 왜 없냐고. 이건 왜 치냐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바라보고 이거는 왜 치는 거냐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판 직구를 안 쳤다. 안 쳤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존을 버린다 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존을 버리고 이거를 치는 거는 뭔 생각이냐고 이게. 뭘 뭘 보고 있냐고 도대체. 내일 말소 안 하면은 그냥 올해 고명준 선수는 끝입니다. 이전에 최정 선수가 2홈런 쳤을 때는 부활 선언을 외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시즌 종료 선언을 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타격 안 좋은 애를 그냥 일루 수비 갖다 놓으니까 일루 수비에서도 같이 답 없는 수비 나오는 거 아니야. 야, 타격이 안 좋아서 당연히 멘탈도 안 좋겠죠. 그러면 수비에서도 당연히 실책이 나오겠지. 수비 불안정하겠죠. 이거 다 나왔잖아. 이거 4월에 겪었어요. 박지환 선수가 똑같았잖아. 박지환이랑 똑같다고요, 지금. 지명 수비도 아니고 수비도 못했어. 그냥 지명이야, 니는. 지명임, 지명. 수비도 아니고 타격도 아니고. 원우 선수는 세금이라고 긍정회로 돌릴 수도 있다. 그래, 니 이제 세금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벌써 600타석을 넘게 먹었어. 기억이 맞다면 작년 올해 합쳐서 700 이미 넘긴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니 이제 755타석 먹었어요. 이제 세금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뭐라도 좀 해봐요 제발. 그래서 명준 선수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지훈 선수가 오늘 7번으로 나왔죠. 2타수 무안타 1삼진이었어. 첫 타석에서는 몸쪽 볼을 파울을 만들더라고요. 몸쪽 볼. 근데 이것도 너무 볼이었는데 왜 자꾸 이걸 타격을 하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바깥쪽 헛스윙 삼진 당했지. 바깥쪽 공 스윙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최지훈 선수가 바깥쪽 공 타격했을 때 성적이 좋다라는 좋은 그런 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몸 쪽에 그것도 대놓고 볼이었어요. 제 친구가 이거 경기 보면서 야 이거는 몸쪽 그거 사고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몸쪽 공이었는데 거기에 배트가 반응을 했단 말이야. 몸 쪽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몸 쪽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몸쪽 대응을 너무 집요할 정도로 하고 있어. 두 번째는 그냥 하단 아래 타격했는데 이 딱 나왔죠. 그래서 최지훈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어제랑 똑같은 평가가 맞기는 합니다. 뭐가 얘기할 건 어제 다 얘기했다. 그래서 평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편집 영상을 보십시오. 어제랑 바뀐 거 따로 없다.
그리고 최지훈 선수가 이렇게 계속 부진하면은 중견수를 바꿔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오늘 호수비 하나가 있기는 했거든요. 호수비가 있긴 했어. 그리고 수비는 믿는 게 맞아요. 타격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은 맞아요. 지명 수비. 지명 수비로 이렇게 뛰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진하고 약간 힘들어할 때 차라리 정신 차리라고 2군으로 보내주는 것도 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견수에 뭐 나중에 기간 끝나고 뭐 임근우 선수 콜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최현우 선수를 중견수로 써보던가 아니면은 김성욱 선수 부상 이후에 부상 복귀한 다음에 이걸 중견수로 써보던가 뭐라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중견수 최지훈 선수만 쓸 거예요. 우리는 중견수가 최지훈 선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수들 중견수 가면은 뭐 돌 돼가지고 못 움직인대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임. 그래 저것도 있어요. 그럴 거면은 에레디아 선수를 그냥 중견수로 써도 된다고. 이거 23년에 했다고. 야 이거라도 이거를 하면서 준비하다가 이거를 복귀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중견수 그냥 계속 쓰냐고. 여기가 수비력이 딸리냐고 그러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여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 때문에 백업으로 쓰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좀 좌익수에 이런저런 선수들 테스트해보고 그러던가. 어쨌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8번에 현원혜 선수가 나왔는데 3타수 3안타였죠. 이 중에 솔직히 말하면은 운으로 인한 안타. 이거는 마지막 타석 코스 안타밖에 없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본인 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다 정타였죠. 중전 안타 이것도 정타였고 밀어서 안타 이것도 상당히 잘 밀어쳤죠. 심지어 얘는 초구 공략, 풀카운트 공략 다 해봤어. 야, 다 해봤어요. 명준 선수가 못 보는 풀카운트 잘 보고 밀어서 안타 생산도 해보고 명준 선수가 자주 하던 초구 공략도 해서 안타를 쳐봤어요. 뭐 하냐고 그러면 얘를 왜 일루로 안 쓰냐고. 오늘 안타 5개 중에 3개가 현원혜 선수 5개였나? 6개였어. 오늘 6안타 1볼넷을 쳤는데 반을 현원혜 선수가 쳤습니다. 본인 코스 아니면 그냥 안 친다. 안 친다도 있고 대응을 잘해요. 대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 존에 들어오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하신 본인의 존에 들어오는 공에 배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해요. 파울이든 뭐 땅볼이 나오든 컨택이 되든 컨택이 돼, 컨택이. 들어오는 공에 컨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현원의 선수가 활약한 거 일루수의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오늘 9번으로 이지영 선수가 나왔는데 오늘 이 선수 이병살이었지. 앞에서 3출루 했는데 여기서 병살 2개 쳐서 아 그래서 여기는 활약을 잘했는데 여기 뒤에서 다 깔끔하게 청소해 주셨죠. 오늘 이병사를 쳤는데 이래서 이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기는 해요. 9번에 발 빠른 주자, 발 빠른 타자 얘기를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봐요. 여기 보통 하위 타순에는 빠른 선수도 배치되기도 하고 이런 약간 무게감 있는 선수도 배치된단 말이죠. 묵직한 선수들도 자주 배치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루했는데 9번에도 이렇게 해서 병살 쳐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2사에 1루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2사에 1번 타자 타석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손해잖아. 그래서 9번에 빠른 선수를 집어넣는 건데 어쨌든 병사를 쳤습니다. 근데 지영 선수는 이런저런 할 얘기가 있죠. 이전에는 내가 저번에는 분명히 잘 쳐준 거 맞다. 나는 아름다운 시리즈? 아름다운 한 시리즈를 보내봤다. 적어도 지난주에는 잘 친 거 맞아요. 6일, 지난주에 6일 정도는 잘했어. 2차전, 키움과의 2차전 정도 제외하면은 처음에 홈런 친 거, 그 다음에 두산전 첫 2경기는 잘한 거 맞아요. 그냥 극도의 기복이라고 봐도 문제 없는 거지. 원래 이랬어요. 반짝 활약이라도 해봤다. 난 역전 3런 쳐봤다. 저게 맞아요. 난 쳐봄. 이 다음에는 백업으로는 누가 나왔더라? 오늘 대타로 오태곤 선수 나왔는데 여긴 어제 도파민 다 써서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죠.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홈런을 치면은 얘가 미친놈이지. 오태곤 선수가 백업으로 안 있었겠죠 그러면. 기대도 안 했다. 어제 도파민 다 썼어요. 어제 홈런 하나 친 걸로 뭐 그렇기는 해. 이 다음에 대타로 하재현 선수 나왔는데 여기도 뭐 안 했죠. 하단 타격했는데 이것도 타이밍 늦어서 늦은 3딱 나오고. 그 다음에 조영우 선수가 들어왔었는데 헛스윙 삼진을 당했어요. 사실 오태곤 선수는 여기는 가끔 도파민 혹은 대타 생각보다 빈도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슬슬 내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영우 선수가 좀 문제입니다. 지금
5타석 연속 헛스윙 삼진입니다. 최근 5타석에서 전부 헛스윙 삼진을 당했는데 이 정도까지 당하는 타자가 아니었거든요. 컨택을 이렇게 못하는 타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정타가 안 나온다 얘기였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는 타자였는데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인플레이 생성을 아예 못했어요. 오늘 보면은 약간 어느 정도 파울 하나씩 만들어내긴 했는데 근데 인플레이를 생성 못했어. 뭔가 부상당하고 바뀐 게 있나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무너진 거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그 타격하고 허리 부여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부상 덜 된 얘를 아직 벌써 올리고 부상 회복 덜 된 애를 벌써 올려가지고 이따구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퓨처스에 포수가 없냐고. 아니 포수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타격하고 허리 부여잡은 거 그게 진짜라면은 그냥 올린 놈이 미친 놈이죠 이거는. 부상자를 올려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퓨처스에 포수가 없냐고 우리가. 그래서 타선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위기감이 없어. 주전 못 치는 선수들의 위기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재다. 계속 쓰니까. 물론 본인이 답답하기는 하겠죠. 타격이 안 살아나니까 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런저런 하는데 근데 계속 쓰는 게 문제라고. 타격이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없다고. 그 못 쳐도 1군 나오니까 아 이게 왜 안 쳐지지 이러면서 타석에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수비하고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아 오늘 타격이 왜 안 됐을까 이러는데 석정호 선수 같은 선수는 실책 한 번 실수하고 주루사 한 번 해가지고 1군에 올라왔다가 다시 짐 싸고 2군으로 내려갔어요. 걔는 2군에서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했겠냐고. 아 내가 진짜 답도 없는 행동을 했구나 이러면서 2군에서 반성하고 타격 준비해가지고 다시 1군에 콜업 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 기다려가지고 올라와서 홈런이라도 쳐봤죠. 없잖아, 니네는 그런 거. 내려가 봤냐고.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최근 경기에서 문제점을 분명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든 아니면 뭐 감독이 하든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팀이 해주기라도 했을 거예요. 확인을 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그런 자료 같은 게 전달이 됐겠죠. 뭐 이야기라든지 혹은 자료라든지 뭔가 전달이 됐을 거야. 근데 왜 개선이 안 되냐고. 개선할 시도조차 없냐고. 문제점이 왜 그대로냐고. 변화할 시도가 없어요. 두려운가? 변화하는 게. 계속 침체, 계속 똑같은 문제로 침체가 된다는 게.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맨날 얘기하는 타격 코치 문제, 여기에다가 선수의 안일함까지 약간 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 1군에서 타격하니까 답답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다 뭐 영상 찍고 비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 심란하기는 하겠죠. 다른 애들은 안 하냐고. 그럼 2군 애들은 뭐 절실함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2군에서 그냥 알박기 하고 뛰고 있는 줄 알아요? 야 1군에서 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뛴다는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안 되면은 다 말소해야죠 애초에. 주전으로 영원히 남는 건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주전 그딴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다. 1군이라는 자리는 항상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과거에 잘했다고, 야, 뭐, 이름값, 그 다음에 과거의 영광, 뭐, 이딴 거를 잘했다고, 그게 현재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전에 잘한 선수들 다 올려서 썼겠죠? 그러면 서진용 선수가 지금 마무리겠죠, 애초에? 최올해 최정 선수도 부상에다가 타격 침체 때문에 말소가 되어봤고, 그 다음에 23년에도 한윤섬 선수도 타격 침체로 말소가 돼봤어요. 심지어 꽤 장기적인 말소였죠. 다 돼봤다고, 다 내려가봤다고. 야, 최정 선수도 내려가보고 한유섬 선수도 내려가봤는데 니네는 계속 붙어 있을 거예요. 자청해서 2군이라도 가요, 이럴 거면. 그리고 이거는 감독도 분명 판단해줘야 되는 겁니다. 감독도 믿고 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1군의 믿음의 야구는 결국 2군 불신의 야구와 같다. 김 작가님이 언급하신 거죠. 이름값 믿고 엔트리 짜는 거는 아무나 지정해서 짜라고 해도 짤 수 있어. 나도 짤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짤 수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 퓨처스 최고 타자 누굽니까? 현원의 선수죠. 북부리그 최고 타자입니다. 북부리그 최고 타자 콜업돼서 뭐 했어요? 콜업돼서 어제 오늘 5안타 쳤지. 그니까 퓨처스 최고 타자 수준이 지금 1군 부진하는 타자보다 낮다고요. 퓨처스가 아무리 극타고 투자라고 해도 이거라고 해도 지금 이거보단 낫다고.
부진하는 선수보다 낫다고. 퓨처스에도 그러면은 평균치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준선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선수면 당연히 1군에서 올려서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진하는 선수가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싹 다 부진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쓸놈쓸하고 믿음해하고 할 거냐고. 최지훈 선수 계속 22년 최지훈 선수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냐고요. 이게 3년간 계속 그랬냐고요. 뭐 고명준 선수 월별 언제였냐? 6월인가? 이때 잘 쳤죠. 이게 계속 이어졌냐고요. 둘 다 아니잖아. 니네가 현원의 선수만큼 치고 와봐요, 2주 동안. 뭐 내려가 말소가 돼서 10일간 퓨처스 뛰면서 둘이서 현원의 선수만큼 찍어봐요. 찍으면은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걸어봐요. 못 올라올 수도 있을걸? 거짓말이 아니라. 봐봐. 지금 현원의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에 석정호 선수도 그랬고, 둘 다 2군에서 진짜 갈고 닦아서 다시 1군 올라온 거죠. 석정호 선수는 다시 내려가기는 했는데, 전 좀 왜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결국 갈고 닦아서 1군 콜업했잖아. 얘네들 1군 찍먹하고 절실함으로 1군 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1군에는 간절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은 스윙 나오면서, 아니 뭐, 있을 수는 있죠, 뭐. 간절함, 이게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개선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눈엔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일주일도 아니고, 거의 일주일도 아니고, 거의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개선점이. 하다못해 정준재 선수도 어떻게든 반등해서 개선을 했잖아요. 근데 뭐 안 할 거냐고. 니네 뭐 시즌 끝까지 개선 안 할 거냐고. 불신의 야구를 하지 맙시다. 결국 선수 기용은 감독이 하는 거거든요. 불신의 야구는 제발 멈추고 그냥 갑시다. 제발 리빌딩 감독으로 선임되셨으면은 새로운 선수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리뷰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